억만장자가 노숙 여성과 결혼하다. 모두 그를 조롱했지만 2년 후 모두 깊이 후회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하시고 아래에 오늘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1월의 바람이 서울 강남구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며 모든 사람들이 매서운 추위를 피해 더 빨리 걷도록 만들었습니다. 김준호는 디자이너 코트를 어깨에 더욱 단단히 두르고 또 다른 중요한 미팅에 서둘러 갔습니다. 42세의 그는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 중 한 명이었고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톰슨 거래에 대한 그의 비서 박선희 파크선희의 또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김준호는 서울 올림픽공원을 가로질러 평소 지름길로 걸어가면서 화면에서 눈을 거의 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젊은 여성이 벤치에 혼자 앉아 겨울에는 전혀 따뜻하지 않은 옷을 입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무언가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높이 들고 있는 자세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추위에도 불구하고 낡은 비즈니스 잡지를 완전히 집중해서 읽고 있는 모습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걷던 것을 멈췄습니다. 수년 만에 그는 이윤이나 사업 전략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그는 $5,000짜리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벤치에 있는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여기요, 그는 말했습니다. 따뜻하게 있으세요.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미팅에 늦어서 걸어갔습니다. 그는 그 여성이 그가 가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호기심과 또 다른 무언가, 즉 인식으로 가득 찬 그녀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김준호 부동산 개발 본사 사무실로 돌아온 김준호는 아침에 사건을 잊고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비서 박선희가 커피와 서류 더미를 들고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이사회 임원들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 프로젝트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박선희는 그의 책상에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강제 퇴거 명령서에 더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김준호는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은 그의 최대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래된 동네를 고급 아파트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집을 잃겠지만 그렇게 사업이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계속 스스로에게 말해온 것입니다. 내일 이사회 회의를 예약하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최신 수치를 알려주세요. 그날 저녁, 김준호는 평소처럼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사무실은 비어 있었고 그는 자신의 생각과 창밖에 반짝이는 도시, 불빛만 남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가장 좋아하는 코트를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대한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지만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랬듯이 음성 메일로 남겨두었습니다. 아버지가 5년 전 돌아가신 이후로 어머니는 그에게 속도를 늦추고 일만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준호는 집중력을 유지함으로써 제국을 건설했고 지금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3주 후 김준호는 서울 신라호텔의 그랜드 볼룸에 서 있었는데 새 턱시도를 입고 불편했습니다. 한국 상류층을 위한 연례자선 갈라 행사는 그가 있고 싶어하는 마지막 장소였지만 그의 세계에서는 외모가 중요했습니다. 그는 일찍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공원에 있던 그 여성이 눈부신 파란색 가운을 입고 군중 속을 걸어가고 있었고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주목을 받은 것은 그녀의 아름다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부와 권력의 세계에 속한 사람의 자신감으로 움직였습니다. 말도 안 돼. 김준호는 중얼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친숙한 코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김준호님의 것 같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매우 유용했습니다. 김준호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신혜원입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볼룸의 조용한 구석에서 샴페인을 마시면서 신혜원은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진짜 노숙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신혜원 출판 재산의 상속녀였습니다. 2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녀에게 그들의 모든 제국을 남긴 후 그녀는 자신의 특권적인 삶에 대해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절반이 어떻게 사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자선 행사와 기부 수표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6개월 동안 내려놓았습니다.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제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만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스스로도 놀라면서 그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왜 누군가 그런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신혜원의 눈이 그의 눈과 마주치며 도전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보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녁이 계속될수록 김준호는 수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게 자란 이야기, 아버지가 3가지 일을 하면서도 임대료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았던 이야기, 다시는 무력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신혜원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모든 성공을 거두었는데 힘이 있다고 느끼세요? 김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질문은 갈라 행사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수년 만에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혜원의 말, 그녀가 거리에서 살았던 미친 실험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의 비서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최신 강제 퇴거 명령서를 가져왔을 때 그는 이름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페이지에 있는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 꿈, 그리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선희 씨, 그는 외쳤습니다. 신혜원 씨의 번호를 알아내세요. 2번째 벨소리에 그녀가 받았습니다. 제가 언제 전화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말했고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미소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 같이 드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거리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신혜원이 대답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종로 28가 서울역 희망의 집에서 만나요. 아주 편한 옷을 입으세요. 당신의 세상을 볼 시간입니다. 김준호는 거의 아니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그는 미팅 마감일 그에게 의존하는 회사 전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혜원을 만난 이후 2번째로 그는 완전히 계획되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1시간 주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하자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역 희망의 집은 김준호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어둡고 더러운 곳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신혜원은 청바지와 심플한 스웨터를 입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갈라 행사에서 입었던 드레스만큼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다른 절반이 어떻게 사는지 볼 준비가 됐나요? 그녀가 물으며 그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김준호는 디자이너 옷을 입고 완전히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는 평상복을 입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신혜원이 그 주변을 보여주자 사람들은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쉼터의 주요 방에는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앉아있는 접이식 테이블이 가득했습니다. 김영숙 씨, 신혜원은 음식을 나르는 나이든 여성에게 외쳤습니다. 제 친구 김준호입니다. 김영숙은 앞치마를 손으로 닦고 김준호를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혜원 씨에게 코트를 준 사람이군요. 친절하시네요. 그녀는 신혜원에게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실험을 한 것은 여전히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처럼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거리에서 사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경영대학원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혜원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김준호의 팔을 만졌습니다. 자, 제가 만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서 젊은 어머니가 2명의 어린 자녀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신혜원을 보자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신혜원 씨, 아이들이 당신이 읽어주는 것을 그리워해요. 최지혜 씨는 제가 실험을 시작했을 때 저를 도와준 첫 번째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신혜원은 김준호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음식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음식을 저와 나눠주었습니다. 김준호는 신혜원이 가족과 함께 앉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저기 당신 친구요, 김영숙이 말하며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특별하죠. 그녀가 처음 여기에 왔을 때 우리는 모두 그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핑계로 기분을 좋게 하려는 또 다른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로 살았습니다. 정말로 살았습니다. 그녀의 생각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김준호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프로젝트,
마리아처럼 집에서 쫓겨날 가족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발전을 위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는 말했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누구를 위한 발전입니까? 김영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김준호를 떠나 그의 생각에 맡겼습니다. 나중에 쉼터 근처 작은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신혜원은 거리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추위나 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실험을 시작한 겁니까?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그 느낌이 어떤지 이해하기 위해서요. 신혜원은 커피를 조심스럽게 저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모든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회사, 돈, 그들의 사회적 지위, 모든 사람이 저에게서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코트를 준 친절한 행동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추운 사람을 보고 도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김준호는 말했습니다. 새 개발 프로젝트 때문에 수백 가구를 퇴거시키려고 합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프로젝트요? 들어봤습니다. 신혜원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중립적이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까? 김준호는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재배치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모두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신혜원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당신이 가장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 저녁 김준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최지혜와 그녀의 아이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모든 가족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는 컴퓨터에서 프로젝트, 계획을 불러와 새로운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신혜원의 문자였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내일 저녁 식사 어때요? 김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빠르게 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컴퓨터로 돌아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프로젝트를 수정하여 저렴한 주택 단위를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윤이 줄어들겠지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그의 사업 파트너 이민수, 에리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김준호 씨, 이사회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대해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강제 퇴거를 시작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김준호는 말했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계획을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이민수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정이요? 김준호 씨, 우리는 이것에 몇 달 동안 시간을 들였습니다. 요즘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준호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단지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민수가 떠난 후 김준호는 어두워지는 사무실에 앉아 신혜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그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주었고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신혜원의 또 다른 문자였고 이번에는 사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쉼터로 돌아와 최지혜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메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언제든지 다시 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서울 용산구 이촌동 계획을 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일하며 새로운 비전을 스케치했습니다. 투자자와 그의 양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비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선희는 서류에 둘러싸여 그의 책상에서 자고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김준호 씨, 괜찮으세요? 김준호는 일어나 앉으며 목이 뻣뻣했습니다. 박선희 씨, 아침 미팅을 취소하세요. 그리고 혼합소득 주택 개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 혼합소득요. 박선희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나를 위해 일합니다. 김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김준호는 신혜원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녀는 심플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피곤해 보여요. 그녀가 말하며 그의 뺨을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뭔가에 대해 일하고 있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김준호는 신혜원에게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힘들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합소득 주택, 공동공간, 심지어 어린이집까지. 이익은 줄어들겠지만 신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준호 씨,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사회를 설득하는 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신 씨 가문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누구보다도 두세 개를 더 잘 이해합니다. 신혜원은 테이블을 가로질러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싼 정장 아래 좋은 남자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레스토랑을 나설 때 그들 중 누구도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사진사나 길 건너편 자신의 차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민수의 어두운 얼굴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김준호는 휴대전화가 끊임없이 울리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박선희, 이민수 이사회 임원들의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가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그가 이메일을 열자 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 면에는 그와 신혜원이 저녁 식사를 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고 헤드라인은 김준호 부동산 개발 사장, 노숙 여성의 사기에 넘어가다? 였습니다. 기사는 잔인했습니다. 그것은 신혜원의 실험을 폭로하여 그녀를 상류층으로 속인 사기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거리에서 보낸 시간을 이용하여 동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소식통의 인용문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박선희의 목소리가 휴대전화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시간 후에 모입니다. 김준호는 신혜원에게 전화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휴대전화는 바로 음성 메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문기사 보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저를 믿으세요. 이사회 회의실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들어갔을 때 이민수는 이미 그곳에 있었고 마치 자신의 자리인 것처럼 테이블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준호 씨, 이민수는 가짜 걱정으로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걱정됩니다. 이 여성과 엮이고 그리고 이제 서울 용산구 이촌동을 바꾸려는 계획까지요? 당신답지 않습니다. 신혜원 씨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김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새로운 계획은 확실합니다. 숫자만 보면 숫자요? 이민수는 웃었습니다. 김준호 씨,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 때문에 수백만 달러를 낭비하며 동정심에 젖은 환상에 빠졌습니다. 이사회는 당신의 판단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이요. 김준호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무에서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거둔 모든 주요 성공은 제 결정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민수는 매끄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기 위해 노숙자인 척하는 여성 때문에 그것을 모두 파괴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렇게 비극적인 것입니다. 이사회 임원들은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김준호는 그들 각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년 동안 함께 일해온 남성과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불신님 투표를 제안합니다. 이민수는 발표했습니다. 당신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당신이 일상적인 운영에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준호는 배에 펀치를 맞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최대 주주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김준호 씨, 이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CEO의 판단이 저해되는 경우 이사회는 임시 해임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당신 회사를 잘 돌볼 것입니다. 김준호는 건물에서 뛰쳐나왔고 그의 마음은 급히 돌아갔습니다. 그는 신혜원을 찾아 경고하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아파트로 갔지만 그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음으로 쉼터를 찾았고 김영숙이 문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아까 여기에 있었습니다. 김영숙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기사를 봤어요. 김준호 씨, 그녀가 울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녀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준호 씨, 김영숙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기사에 나온 것들, 그녀가 사람들을 이용했다는 것, 모두 사기라는 것, 사실이 아니에요. 저 여자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김준호는 마침내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그들이 처음 만났던 같은 벤치에 앉아있는 신혜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준호 씨, 김영숙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기사에 나온 것들, 그녀가 사람들을 이용했다는 것, 모두 사기라는 것, 사실이 아니에요.
저 여자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김준호는 마침내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그들이 처음 만났던 같은 벤치에 앉아있는 신혜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달리 약하고 취약해 보였습니다. 혜원 씨,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녀는 텅 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사 내용이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요? 아니요. 김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원 씨, 저를 봐요. 저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민수 씨가 제 회사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신혜원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맞는지도 몰라요. 두세 개에서 모두 살 수 있다고 착각했는지도 몰라요. 더 이상 세련된 상속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길에서 자란 아이도 아니에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기분이에요. 김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제 곁에 있어야 해요. 그는 말했습니다. 들어봐요. 저는 회사도 중요하지만 당신만큼은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신혜원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 때문에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을 망치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해를 끼쳤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김준호는 고집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눈을 떴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혜원 씨, 하지만 그녀는 이미 일어서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준호 씨. 생각할 시간이요. 제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해요. 혜원 씨, 제발 안녕히 계세요, 준호 씨. 그는 그녀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망연자실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사회, 기자들, 이민수 씨에게서 온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날 밤 그의 아파트에서 김준호는 술을 한 잔 따라 마시며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이룬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명성, 그리고 이제는 신혜원까지. 그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간신히 살아남기 위해 몸을 혹사시키며 일했던 수많은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지지 않을 거예요. 그는 텅 빈 방에 말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준호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뉴스 봤다. 괜찮니? 아니요. 그는 인정했습니다. 엄마, 제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얘기해봐. 어머니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김준호는 어머니와 진심으로 대화했습니다. 그는 신혜원에 대해, 서울 용상후 이촌동에 대해, 이민수의 배신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니? 어머니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지금 네가 자랑스러울 거야. 김준호는 술에 거의 질식할 뻔했습니다. 자랑스럽다고요? 엄마,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있어요. 아니,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자신을 찾고 있는 거야. 네 아버지는 항상 돈을 벌다가 영혼까지 잃으면 그 돈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 신혜원 씨가 그걸 다시 깨닫게 해준 것 같구나. 이젠 상관없어요. 김준호는 쓰라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갔어요. 그럼 그녀를 위해 싸워.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네가 믿는 것을 위해 싸워. 네 아버지라면 그렇게 했을 거야. 전화를 끊은 후 김준호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검토해야 할 계약서, 전화해야 할 변호사, 그리고 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민수 씨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도시에서 신혜원은 자신의 아파트에 앉아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희망의 집에서 김준호가 봉사활동을 하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최지혜의 아이들과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준호는 다음 주 동안 재택근무를 하며 이민수의 전화를 무시하고 다음 수를 계획했습니다. 어머니는 임시로 이사와서 집밥과 조용한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부엌에서 유명한 닭고기 수프를 만들고 있었고 김준호는 회사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 그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민수 씨의 거래에 대한 정보를 모두 찾아주세요. 모든 계약서, 모든 회의, 그의 부서를 통해 움직인 모든 돈 말이에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사장님. 박선희는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회사 내부에서 그에게 비밀리에 정보를 전달하며 충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어제 신혜원 씨가 서울역 희망의 집에서 다시 목격되었습니다.
김준호의 심장이 욱신거렸습니다. 어떤 상태였나요? 슬퍼 보였습니다, 사장님. 김영숙 씨 말씀으로는 매일 그곳에 가서 주민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김준호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수프를 저어가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어렸을 때처럼 말이죠. 그녀 생각을 또 하고 있구나. 어머니는 냄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 지금은 회사를 구하는 데 집중해야 해요. 김준호는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회사 아니면 서울 용산구 이촌동 주민들. 김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 다요. 엄마 이민수 씨가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해요. 새 계획, 저렴한 주택, 모든 것을요. 이미 강제 퇴거 명령서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니? 김준호가 대답하기 전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의 변호사 최태준이었습니다. 준호 씨, 최태준은 말했습니다. 뭔가 찾았습니다. 당장 이걸 봐야 합니다. 1시간 후 김준호는 최태준의 사무실에 앉아 서류 더미를 응시했습니다. 그 서류가 밝혀낸 사실은 그의 피를 끓게 만들었습니다. 이민수 씨가 횡령을 했다고요. 김준호는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최소 3년입니다. 최태준은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주요 프로젝트에서 돈을 빼돌려 해외 계좌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프로젝트요. 그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부동산을 사들여 개발이 가격을 올리면 되팔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가정들을 집에서 쫓아내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김준호는 차가운 분노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한 푼까지 다요. 최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그의 부서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너무 안일했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김준호는 신혜원, 최지혜와 그녀의 아이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모든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를 막고 싶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온 김준호는 어머니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가 누구인지 보고 심장이 멈췄습니다. 신혜원은 그가 들어오자 일어섰고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빨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김준호의 어머니는 조용히 방을 나가고 그들을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혜원 씨, 김준호는 말을 시작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할게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제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요.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준호 씨. 너무 많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부모님 세상에서 자신을 잃었던 것처럼 당신의 세상에서 자신을 잃는 것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당신 곁을 떠나 있으니 길에서 보냈던 어떤 밤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김준호는 세 걸음으로 방을 가로질러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증거를 찾았어요. 그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이민수 씨에 대해, 그가 한 일에 대해서요. 혜원 씨, 그가 회사에서 돈을 훔치고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해 이익을 얻고 있었어요. 그를 막는 데 도와주세요. 이 일을 바로잡는 데 도와주세요. 신혜원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죠? 다음날 아침 김준호는 일주일 만에 김준호 부동산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김준호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법원 명령서입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최대 주주이며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이사회 회의실에서 이민수 씨는 탁자 위에 앉아서 자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는 매우 부정규적입니다. 이사회는 이미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사회는 거짓말에 근거해서 투표했습니다. 김준호는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는 폴더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기, 횡령, 비밀 부동산 거래,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회 임원들은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고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이민수 씨는 말했습니다. 증명할 수 없어. 사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신혜원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대한민국 경찰청 형사 2명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신혜원입니다. 그녀는 이사회에 말했습니다. 네, 저는 제 선택으로 길에서 살았습니다. 이민수 씨 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자신의 이윤보다 가치가 없다고 결정할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신혜원 씨는 수개월 동안 저희와 함께 일해 왔습니다.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주택시장에서 그녀의 인맥을 통해 이민수 씨의 불법 활동을 추적해 왔습니다. 이민수 씨는 문으로 달려들었지만 다른 형사가 그를 잡았습니다. 민수 씨, 당신은 사기, 횡령, 공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민수 씨가 수갑을 채워 끌려가자 김준호는 이사회에 말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원래 계획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계획 혼합소득주택과 지역 공간을 갖춘 계획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자유롭게 사임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준호와 신혜원은 서울역 희망의 집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방금 이민수 씨의 체포와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김영숙 씨와 주민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최지혜는 아이들을 꼭 껴안고 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혜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더 많은 저렴한 주택, 더 나은 시설, 심지어 어린이집까지 생길 겁니다. 그렇죠, 준호 씨.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선이 아니에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냥 좋은 사업이에요.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돕는 사업이죠. 신혜원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업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녀는 말했습니다. 부모님 회사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신혜원 출판사가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최지혜 씨 같은 사람들,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이야기 말이에요. 김준호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멋진 생각이네요. 그날 밤 그들이 도시를 걸어갈 때 신혜원은 서울 올림픽공원의 그들의 벤치에서 멈춰 섰습니다. 알아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직 코트를 돌려주지 않았네요. 김준호는 웃었습니다. 갖고 있어요. 당신에게 더 잘 어울려요. 하지만 신혜원은 이미 코트를 벗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두 사람의 어깨에 걸치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지금 삶을 공유하듯 따뜻함을 나누며 말이죠.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에 키스했습니다. 이제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 거예요. 함께. 이민수 씨 체포 후 3개월 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은 허물어지는 대신 개조되고 있었고 지역센터는 이미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건설 현장에 서서 작업자들이 곧 어린이집이 될 건물에 새 창문을 설치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준호 씨, 최지혜가 외치며 아이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현장 사무실에서 일하며 주민들과 조정하는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 회의가 곧 시작될 거예요. 김준호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 주간 회의는 신혜원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주민들에게 개조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이었죠. 처음에 일부 이사회 임원들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이 프로젝트가 회사 역사상 가장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임시 회의실에서 신혜원은 이미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트에 완전히 몰두하여 그녀의 출판 인맥을 이용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김준호의 회사를 책임감 있는 개발의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신혜원은 모인 주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다음 달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혜원 재단의 지원 덕분에 모든 주민 가정은 첫 해 동안 무료 보육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준호는 그녀가 미소 짓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목표의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의 자원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자신의 소명을 찾았습니다. 회의 후 김준호와 신혜원은 동네를 걸었습니다. 공사 먼지가 공기를 채웠지만 희망 또한 가득했습니다. 주민들은 창문에서 손을 흔들었고 아이들은 새로 설치된 놀이터에서 놀았고 노부부들은 복원된 현관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때를 기억해요. 신혜원은 그의 손을 잡고 놀렸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것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 이것이 진정한 발전이에요. 그들은 김준호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주최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리차드와의 위기 동안 김준호를 돕기 위해 서울로 돌아온 이후 그녀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매주 저녁 식사를 주최하고 이웃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커플이 왔네. 그녀는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집에는 그녀의 유명한 찜닭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혜원아, 샐러드 좀 도와줄래? 김준호는 신혜원이 어머니와 부엌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쉬운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 조각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서울역 희망의 집에 김영숙 씨가 도착했고 이민수 씨 사건 중 그의 충성심 덕분에 프로젝트 감독으로 승진한 박선희 씨도 도착했습니다. 하나씩 집은 그들의 확장된 가족이 된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대화가 자유롭게 이어졌습니다. 최지혜의 딸은 자랑스럽게 자신의 학교 프로젝트를 보여주었고 아들은 야구팀에 합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영숙 씨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건설 현장에서 일자리를 찾은 2명의 보호소 거주자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는 대화가 잠잠해지는 순간 말했습니다. 나눌 소식이 있지 않니? 김준호는 갑자기 긴장하며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모델을 도시에 3곳 더 확장할 겁니다. 환호성이 식탁 주위에서 터져 나왔지만 김준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혜원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혜원 씨,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랑, 공동체, 어려울 때도 옳은 일을 하는 것 말이죠.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당신은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그 추운 아침에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신혜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절제된 스타일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심플하고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네,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들을 축하하는 가운데 김준호는 신혜원을 꼭 껴안았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뭐든지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지역센터에서 완공되면 모든 이웃들과 함께. 김준호는 주위의 즐거운 얼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지혜와 그녀의 아이들, 서울역 희망의 집의 김영숙 씨, 행복한 눈물을 닦는 그의 어머니, 건배하는 박선희 씨. 이제 이것이 그의 가족이고 그의 공동체였습니다. 다른 방법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날 밤 그들은 서울 올림픽공원에 그들의 벤치로 산책을 갔습니다. 봄날의 공기는 따뜻하고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생각해봤는데 신혜원은 김준호의 옆구리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기록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거예요. 서울 용산구 이촌동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비슷한 공동체들에 대해서요. 개발이 사람들을 밀어내는 대신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신혜원 출판사가 사회 정의를 다루다니요? 김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부모님이 놀라실 거예요.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신혜원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시듯이 말이죠. 김준호는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습니다. 처음 코트로 시작한 친절한 행동부터 뉴욕시의 사업 방식을 바꾸는 것까지 말이죠. 우리는 좋은 팀이에요. 그는 말했습니다. 최고죠. 신혜원은 동의하며 부드럽게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김준호는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야 했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했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추운 아침에 있었던 코트 한 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지역센터는 여름 햇살의 반짝였습니다. 작업자들은 2주 후 김준호와 신혜원의 결혼식을 주최할 건물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혜원은 본관이 될 곳에 서서 여러 의자 배열을 테스트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서울 올림픽공원에서의 혹한의 아침 코트 한 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지역센터는 여름 햇살에 눈부셨습니다. 2주 후 김준호 씨와 신혜원 씨의 결혼식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신혜원 씨는 본관이 될 곳에 서서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좌석 배치도를 테스트하는 것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봉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선희 선혜 여사님의 휠체어 통행을 위해 통로를 더 넓게 해야 합니다. 김준호, 김준호 씨의 어머니께서 1000조각 샘플 더미를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혜원, 채원 A 플라자 호텔에서 예식을 올리는 건 어떻니? 아직 계획을 바꿀 수 있어. 여기가 완벽해요. 신혜원, 신혜원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센터는 준호 씨와 제가 이제 믿는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때 김준호, 김준호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혜원, 애혜원,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위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 그는 도심에 있는 본사 대신 지역센터에 사무실을 두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에서 김준호, 김준호 씨는 신혜원, 신채원 씨에게 아침 신문을 보여주었습니다. 헤드라인에는 이민수, 리민수 감옥에서 말하다. 김준호, 신혜원 결혼식, 단순한 홍보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혜원, 신혜원 씨는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민수, 민수 씨는 신혜원, 신혜원 씨가 거리에서 생활하던 시절부터 이촌동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관계 전체가 대중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정교한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해치려고 해요. 김준호, 김준호 씨가 방 안을 서성이며 말했습니다. 언론이 미쳐 날뛰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회사 평판을 걱정하며 전화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신혜원, 신혜원 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쩌면 결혼식을 연기해야 할지도 몰라요. 이 일이 잠잠해질 때까지. 안 돼요. 김준호, 김준호 씨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민수, 리민수 씨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낸 것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거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서울역 희망의 집, 호프하우스, 서울스테이션의 김영숙 씨였고 그 뒤에는 이촌동 주민들이 따라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김영숙 씨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소문이 빨리 퍼져요. 우리 모두 기사를 봤어요. 최성욱, 성욱혜 씨라는 연로한 주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할 말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나씩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혜원 씨가 김준호, 김준호 씨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희망의 집 호프하우스에서 함께 일했던 이야기. 김준호 씨가 모든 것을 허물어버리는 것이 더 쉽고 이익이 되었을 때에도 그들의 집을 구하기 위해 싸웠던 이야기. 그들이 그들의 공동체에서 목격한 실질적인 변화. 그들이 발견한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최지혜, 초이지혜 씨의 딸이 신혜원, 희혜원 씨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희혜원 씨, 제가 여전히 꽃을 들고 입장할 수 있나요? 걸어 다니는 연습을 했어요. 신혜원, 희혜원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린 소녀를 껴안았습니다. 물론이지 자기야.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김준호 씨의 어머니가 문에 나타났습니다. 자, 이민수, 리민수 씨의 말을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만들어야 해요. 누가 함께 할까요? 방안은 환호성과 도움을 제공하려는 제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순자, 파크순자 씨는 유명한 엠파나다를 만들 것이고 최 씨 가족은 장식을 담당할 것이며 희망의 집 호프하우스 주민들은 결혼 선물 대신 지역 기금에 기부하려는 손님들을 위한 기부처를 설치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준호 씨와 신혜원, 신혜원 씨는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파크 서울의 벤치에 앉아 좋아하는 노점상에서 산 핫도그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웨딩 플래너가 전화했어요. 김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플라자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다시 고려해달라고 했어요. 큰 할인을 제공했죠. 이미지에 좋을 거라고 했어요. 신혜원 씨는 웃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이미지는 지금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말했어요. 사실 김준호 씨가 휴대전화를 꺼내 이메일 몇 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새 도시가 더 이촌동 모델을 그들의 공동체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연락해 왔어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상담해 주길 원해요. 우리라고요? 신혜원 씨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물론 우리죠. 당신이 이 사업의 중심이에요. 혜원. 당신의 경험, 당신의 연민, 그것이 우리의 접근 방식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혜원 씨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 처음 그 아침 당신이 코트를 준 그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김준호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꿈꿔왔던 것 중 가장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 하지만 어떤 것도 바꾸고 싶지 않아. 바로 그때 김준호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박선희 씨였습니다. 사장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이민수, 리민수 씨의 독방 동료가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해외 계좌에 대한 김준호 씨는 열중해서 경청했고 그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신혜원 씨는 걱정스럽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김준호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완전히 반대일지도 몰라요. 선혜 씨가 이민수, 리민수 씨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회사 내부의 누군가가 그가 돈을 숨기도록 도왔죠. 누구요? 아직 몰라요. 하지만 누구든 간에 그들은 아직도 밖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이촌동 프로젝트를 다른 도시로 확장하려는 계획에 대해 기뻐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신혜원 씨는 몸을 바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내죠. 함께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처리했던 것처럼. 그들은 북적이는 거리를 지나 이촌동의 불 켜진 창문들을 지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공동체가 번성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아파트 건물에 도착하자 신혜원 씨는 멈춰섰습니다. 준호야, 약속해줘. 뭐든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회사가 아무리 커지든 아무리 많은 도시를 돕든 때로는 가장 큰 변화가 가장 작은 친절의 행동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겠다고 약속해줘. 김준호 씨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추운 아침에 낯선 사람에게 코트를 주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그들 위로 서울의 별들이 반짝이며 새로운 모험, 새로운 도전, 그리고 변화를 만들 새로운 기회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그들의 공동체, 그리고 계획해야 할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감옥 독방에서 이민수, 리민수 씨는 그들을 파괴하려는 그의 최근 시도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김준호 씨는 지역센터 사무실에 앉아 박선희 씨가 가져온 서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이민수, 리민수 씨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위조, 서명, 삭제된 이메일, 모두 회사 고위직에 있는, 아직도 회사에 있는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박선희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혜원 씨가 결혼식 사진작가와 함께 오셨습니다. 김준호 씨는 서류를 재빨리 치웠습니다. 그는 신혜원 씨에게 자신의 조사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준비로 걱정할 일이 충분했고 그는 그녀의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혜원 씨가 여름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준호 씨, 우리 사진작가가 누구인지 믿지 못할 거예요. 희망의 집 호프하우스의 민준, 이 기억나요? 그가 이촌동의 삶을 기록하며 놀라운 일들을 해왔어요. 그녀는 그의 산만한 표정을 눈치채고 말을 흐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준호 씨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냥 사업 서류예요. 민준이는 결혼식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신혜원 씨는 이제 그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김준호 씨, 감히 나를 배제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혼하려고 해요. 무슨 일이든 우리는 함께 맞서죠. 준호 씨가 대답하기 전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의 변호사인 최태준 씨였습니다. 준호 씨, 최태준 씨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뭔가를 찾았어요. 그 해외 계좌요? 아직 활성화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돈을 이리저리 옮기며 흔적을 숨기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 거래 중 일부가 우석 씨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김준호 씨는 피가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우석 씨는 그의 오랜 친구이자 김준호 부동산 개발, 김준호 리얼 에스테이트 디벨롭먼트의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회사를 시작하여 무에서 창조했습니다.
말도 안 돼. 김준호, 김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우석희가 그럴 리가. 증거가 확실해요. 최태준, 초이태준 씨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더 있어요. 그는 우리가 이촌동 계획을 변경했을 때 돈을 잃은 개발업자들과 만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다른 도시로의 확장에 대해 기뻐하지 않아요. 전화를 끊은 후 김준호 씨는 신혜원 씨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경청했고 각 세부 사항에 따라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결혼식을 중단해야 해요. 김준호 씨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걸 알아낼 때까지 만약 우석희가 정말 이 일의 배후라면 안 돼요. 신혜원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이민수, 리민수 씨도 우석희도 누구도. 이 결혼식은 더 이상 우리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모든 것, 우리가 싸우는 모든 것에 관한 거예요. 바로 그때 그들은 밖에서 소동을 들었습니다. 최지혜 씨가 숨을 헐떡이며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젯밤에 누군가 지역센터에 침입했어요. 그녀가 헐떡였습니다. 건설 사무실, 다른 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계획이 사라졌어요. 김준호 씨와 신혜원 씨는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무실은 뒤집혀 있었고 컴퓨터는 부서져 있었고 파일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벽에 빨간색 글씨로 스프레이 페인트로 칠해진 메시지가 최악이었습니다. 내 영역에나 머물러라. 준호야. 경찰이 와서 진술을 받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주민들은 강당에 모여 걱정하고 화를 냈습니다. 이 센터는 그들의 집이자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가 이랬는지 알아요? 김준호 씨가 붐비는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건대 그들은 처벌받을 거예요. 그날 저녁 김준호 씨는 어머니의 부엌에 앉아 우석이의 배신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알아챘어야 했어요. 그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내 등 뒤에서 웃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변하고 이윤보다 더 많은 것을 걱정하는 바보라고 생각하며 그의 어머니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아니 준호야. 사람들을 걱정하는 건 너를 바보로 만들지 않아. 하지만 때로는 너를 표적으로 만들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 우석이는 회사에 대해, 우리 계획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 그의 어머니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아들. 너에게는 채원이가 있고 이 공동체가 있어. 그 힘을 사용해. 그날 밤 늦게 김준호 씨는 아파트에서 결혼식 좌석 배치도와 지역센터 재건 계획으로 둘러싸여 있는 신혜원 씨를 찾았습니다. 생각해봤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석희에 대해, 이민수, 리민수 씨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해요. 그들은 사랑이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고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이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김준호 씨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을 보세요. 신혜원 씨는 일어서서 그의 팔을 감쌌습니다. 아니요. 사랑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이촌동의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만난 모든 삶,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우석희와 그의 친구들은 서류를 훔치고 컴퓨터를 부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훔칠 수는 없어요. 김준호 씨는 그녀를 꼭 껴안고 그녀의 친숙한 향기를 맡았습니다. 무서워요, 혜원아. 우석희가 무서운 게 아니고 돈이나 회사를 잃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잃는 게 무서워요.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모든 것. 그럼 우리는 그것을 위해 싸워요. 신혜원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식부터 시작해서요. 사실 그녀는 떨어져 나가며 익숙한 광채가 그녀의 눈에 나타났습니다. 생각이 있어요. 다음날 아침 김준호 씨는 긴급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우석 씨는 걱정스러워 보이지만 죄책감은 없어 보이는 표정으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준호 씨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지역센터가 파손되었습니다. 우리의 확장 계획이 도난당했습니다. 하지만 도둑들이 모르는 것은
그것들이 진짜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우석 씨는 의자에서 불편하게 움직였습니다. 진짜 계획은 김준호 씨가 계속했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혜원 씨와 저는 다음 주 결혼식에서 새로운 전국적인 계획을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언론 매체와 각지의 공동체 지도자들이 참석할 것입니다. 말도 안 돼요. 정우석 씨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 씨,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사회정에 운동은 너무 멀리 왔어요. 주주들이요? 김준호 씨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수년 동안 당신이 훔쳐왔던 주주들이요? 당신이 이민수, 리민수 씨가 해외 계좌에 숨기도록 도왔던 주주들이요? 김준호 씨가 증거를 제시하자 정우석 씨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요원들이 방에 들어왔을 때 정우석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날 밤 이촌동 공동체는 매주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고 이번에는 센터가 수리 중이었기 때문에 공원에서 모였습니다. 별빛 아래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김준호 씨와 신혜원 씨는 새로운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신혜원 씨가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운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기 여러분 모두와 함께 시작됩니다. 주민들이 환호하고 그들을 껴안자 김준호 씨는 신혜원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알아요. 그는 속삭였습니다. 허니문으로 그 다른 도시들을 방문할 수도 있어요. 공동체를 만나고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신혜원 씨는 웃었습니다. 대부분의 신부는 제주 아일랜드 해변을 원해요. 저는 미국 전역의 공동체 조직화를 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예스라는 거죠? 분명히 예스예요. 그들 위로 별들이 약속을 담아 반짝였고 도시 건너편에서는 정우석 씨가 이민수, 리민수 씨 옆 간방에 앉아 두 남자 모두 사람 그리고 공동체를 정말 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오해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은 밝고 맑았습니다. 이촌동 지역센터는 변신했습니다. 지역 상점에서 기증한 꽃들이 모든 구석을 채웠습니다. 흰색 의자들이 강당에 늘어서 있었고 신혜원 씨가 주장했던 것처럼 선희 여사님의 휠체어를 위한 넓은 통로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들의 공유 공간을 마법 같은 공간으로 만들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층 사무실 중 한 곳, 이제 신부 대기실로 개조된 곳에서 신혜원 씨는 창가에 앉아 손님들이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뉴스 차량들이 거리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그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지역 지도자들이 이촌동 주민들과 어울렸고 기업 임원들은 희망의 집 홉하우스 자원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긴장돼요? 신혜원 씨의 오랜 친구인 김영숙 씨가 지역 부티크에서 찾은 심플한 흰색 드레스를 정돈하며 물었습니다. 준호 씨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신혜원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 밖에 있는 모든 카메라들이 우리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라요. 이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지혜 씨의 딸이 꽃소녀 드레스를 입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혜원 씨 모두 다 왔어요. 그리고 혜원 씨는 공주님 같아요. 신혜원 씨는 어린 소녀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자기야. 내 엄마는 놀라움을 준비됐니? 최지혜 씨가 문간에 나타나며 활짝 웃었습니다. 모두 준비됐어요. 준호 씨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한편 임시신랑 대기실에서 김준호 씨는 넥타이를 매느라 애썼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들어와 즉시 그 일을 맡았습니다. 오늘 아버지 생각이 나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좋아하셨을 거예요. 카메라와 언론은 아니지만 당신과 혜원 이가 만든 공동체는 말이죠.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김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익과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죠. 이제 보세요. 지역센터에서 결혼을 하고
손님 절반이 지역 쉼터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개과천선한 기업 사장님으로서는 꽤 잘 어울려요. 문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망의 집 홉하우스의 사진작가인 박민준 씨였고 그는 이제 단정한 정장을 입고 목에 카메라를 걸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 사진 촬영 준비됐어요? 박민준 씨가 사진을 찍는 동안 김준호 씨의 마음은 지난 1년 동안을 떠올렸습니다. 신혜원 씨를 만난 것, 이민수 씨와의 스캔들, 정우석 씨의 배신, 모든 것이 다른 시대의 일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전국적인 계획이 시작되려 하고 전국의 공동체가 그들의 운동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또 다른 소리. 박선희 씨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이걸 보셔야 해요. 그녀는 뉴스 알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우석 씨가 감옥에서 성명을 발표했지만 그들이 예상했던 종류의 성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젊은 사업가에서 냉혹한 범죄자로의 자신의 여정에 대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나는 길을 잃었어요. 정우석 씨의 성명서에는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씨와 채원 씨가 변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촌동 아이촌동에서 만든 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들이 옳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김준호 씨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박선희 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혜원 씨가 이걸 보게 해줘.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준호 씨는 강당 앞에 서서 손님들이 자리에 앉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선혜 여사님. 김준호 씨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박선혜 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채원 씨가 이걸 보게 해줘.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준호 씨는 강당 앞에 서서 손님들이 자리에 앉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선혜 여사님께서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최선국 초이성 UK 가족은 손수 만든 프로그램을 나눠주었습니다. 쉼터 거주자들은 기업 임원들 옆에 앉았고 오늘만큼은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결혼 행진곡이 아닌 이촌동 아이촌동 용산구 서울 어린이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초이지혜 씨의 딸이 꼬집을 뿌리며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완벽한 집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혜원 씨가 나타났습니다. 김준호 씨는 다른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녀는 심플한 드레스를 입고 지역 공동 정원에서 꺾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숨을 앗아간 것은 그녀의 미소였습니다.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 파크 서울의 차가운 아침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예식은 간소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쓴 맹세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공유된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호 씨, 신혜원 씨가 맑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가운 아침에 코트를 주셨지만 마음도 주셨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관계뿐 아니라 공동체, 가족, 운동입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작은 친절이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김준호 씨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채원 씨, 당신은 제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진정한 부가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지는 삶과 우리가 만드는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과 함께 일하며 사랑과 연민이 누구든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임을 계속 증명하겠습니다. 그들이 반지를 교환하자 군중 속에서 속삭임이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통해 사람들이 밖에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촌동, 아이촌동, 용산구, 서울. 저녁에 주민들이 축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때 초이지혜 씨의 놀라운 일이 드러났습니다. 김준호 씨와 신혜원 씨가 부부로 선언되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밖에 있던 군중이 수백 마리의 나비를 날려 보냈습니다. 변화와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촌동, 용산구, 서울.
거리로 퍼져나간 축하연에서 김준호, 김준호 씨와 신혜원, 신혜원 씨는 큰 발표를 했습니다. 이촌동, 용산구 서울 모델이 전국 20개 도시로 확장될 것이며 지역사회가 앞장설 것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신혜원, 신혜원 씨가 모인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차가운 아침 코트로 시작된 것이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입니다. 그날 밤 늦게 축하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준호, 김준호 씨와 신혜원, 신혜원 씨는 서울올림픽공원, 올림픽파크, 서울 내 벤치로 빠져나갔습니다. 김 여사님, 김준호, 김준호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모험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신혜원, 신혜원 씨는 그에게 기대어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내일 그들은 이촌동, 아이촌동, 용산구, 서울처럼 변화할 준비가 된 도시들을 순회하는 신혼여행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순간, 이 벤치, 이 사랑이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도 바꿔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밤바람이 이촌동, 용산구, 서울에서 들려오는 축하의 소리를 실어 날랐습니다. 가족이 된 공동체, 현실이 된 꿈,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역 센터에 걸린 현수막은 약간 삐뚤어졌지만 그 아래 사람들의 미소는 완벽하게 진실되었습니다. 김준호, 김준호 씨와 신혜원, 신희혜원 씨는 손을 잡고 미디어가 희망과 가정 투어라고 명명한 첫 번째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결혼 후 2달 만에 그들은 미국 전역의 공동체의 이촌동, 아이촌동, 용산구, 서울 모델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이 첫 번째 목적지였고 그 흥부는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촌동, 용산구, 서울과 똑같아요. 신혜원, 신혜원 씨가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김준호, 김준호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같은 걱정스러운 얼굴, 이번에는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절박한 희망이었습니다. 70대 지역 지도자인 장미숙 씨가 동네를 안내했습니다. 이 집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수리해야 할 집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업자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발전이라고 말합니다. 김준호, 김준호 씨는 자신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보는 사람들을 끌어올려야지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역 센터 계획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날 저녁 호텔에서 김준호, 김준호 씨와 신혜원, 신혜원 씨는 침대에 서류를 펼쳐놓고 밤늦도록 일했습니다. 신혜원, 신혜원 씨는 서울에 있는 박선희 씨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IER, 이촌동, 용산구, 서울은 어떻습니까? 신혜원, 신혜원 씨가 스피커폰을 켜고 물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이 오늘 시작했습니다. 박선희 씨가 보고했습니다. 최지혜, 초이지혜 씨의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새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씨가 지역 공동 정원 확장에 대해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준호, 김준호 씨는 그들의 결혼식 날 나비들이 이촌동, 아이촌동, 용산구, 서울 지역 공간에 나비 정원 구역을 만들도록 영감을 준 것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들은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직 참여하고 있나요?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선희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려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부 구식 개발업자들이 우리에 맞서 연합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개발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촌동, 용산구, 서울 모델이 확산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신혜원, 신혜원 씨는 김준호, 김준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항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까? 저항에 대해 말하자면 박선희 씨가 계속했습니다. 이민수, 리민수 씨와 정우석 씨가 다음 주에 선고를 받습니다. 변호사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둘 다 회사에 대해 진술하고 싶어 합니다. 김준호 씨는 긴장했지만 신혜원, 신치혜원 씨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게 내버려 두세요. 비판에 대한 최고의 답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이촌동, 용산구, 서울의 최신 사진을 김준호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공동체는 번영하고 있었고 새 사업체들이 개조된 상점의 문을 열고 가족들이 확장된 공원 공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부산시의회와 만났습니다. 김준호 씨는 계획을 발표하고 신혜원 씨는 이촌동, 아이촌동, 용산구 서울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발언을 한 것은 장미숙 씨였습니다. 나는 70년 동안 여기 살았습니다. 그녀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발업자들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각자 더 나은 것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김준호 씨와 신혜원 씨는 다릅니다. 그들은 공동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서울에서 무엇을 했는지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원합니다. 회의 후 한 젊은 기자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신혜원 여사님, 임신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코멘트라도 하시겠습니까? 신혜원 씨는 잠시 주춤하며 무의식적으로 배에 손을 댔습니다. 김준호 씨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산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혜원 씨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신혜원 씨는 그에게 돌아섰습니다. 오늘 밤에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김준호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혜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아기를 가질 것입니다. 김준호 씨는 차 뒷좌석에서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운전기사는 못 본 척했지만 그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신혜원 씨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행복해요? 혜원 씨, 이것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 아기는 공동체, 사랑, 그리고 단순한 돈과 권력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랄 것입니다. 그 아이는 꽤나 할 이야기가 많겠네요. 신혜원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부모님이 차가운 아침 코트 때문에 만났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그날 저녁, 그들은 이촌동, 용산구 서울에서 하던 것처럼 부산에서 지역 공동체 만찬을 열었습니다. 장미숙 씨가 그녀의 유명한 고구마 파이를 가져왔습니다. 지역 가족들은 그들의 이야기, 희망, 두려움을 공유했습니다.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신혜원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 씨와 저는 부산의 새로운 주택과 사업체만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아기는 우리가 여러분의 공동체와 함께 일하는 동안 우리의 확장된 가족의 일원이 되면서 태어날 것입니다. 방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미숙 씨는 신혜원 씨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동체 아기, 그녀가 선언했습니다. 행운이야. 그날 밤 늦게 신혜원 씨는 서울 쉼터에 있는 김영숙 씨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기, 김영숙 씨가 외쳤습니다. 오 얘야,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쉼터 보육관? 이제 확실히 지어야겠어. 신혜원 씨가 이촌동, 용산구 서울의 소식을 전하는 동안 김준호 씨는 호텔 책상에 앉아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짓는 모든 지역센터에 보육권, 직장 부모를 위한 어린이 보육 프로그램, 어쩌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장학금 기금까지도. 거기서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소? 신혜원 씨가 전화를 끊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김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는 단 한 곳의 집만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돕는 모든 공동체에 집이 있을 것입니다. 신혜원 씨는 그의 무릎에 앉아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준호 씨 사랑해요. 강력한 개발업자들이 우리를 막으려고 할 때에도, 오랜 친구들이 배신할 때에도, 온 세상이 우리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사랑해요. 그리고 나도 혜원 씨를 사랑해요. 당신 우리 아기, 그리고 우리가 돕는 모든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창밖으로 부산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도시 어딘가에서 장미숙 씨는 이미 지역 아기 샤워를 계획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이촌동, 용산구, 서울, 이 그들의 소식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른 공동체들이 변화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혜원 씨는 하루의 흥분에 지쳐 하품을 했습니다.
자야 해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하지만 김준호, 김준호 씨는 한동안 그녀를 꼭 껴안고 하나의 작은 친절이 시작한 변화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결혼했고 아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전국으로 그들의 비전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당금을 꾸세요. 그는 신혜원 씨와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우리는 세상의 또 다른 부분을 바꿀 것입니다. 1년 후 신혜원 씨는 서울올림픽공원 올림픽파크 서울의 벤치에 앉아 6개월 된 희망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 여자아이는 익숙한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아기 담요로 줄여 입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이 코트를 줬단다. 신혜원 씨는 딸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 이 벤치에서. 그때는 몰랐지만 그 작은 친절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거야. 김준호 씨가 그들에게 합류하여 자신과 신혜원 씨를 위한 커피를 가지고 앉았습니다. 희망이가 통통한 손으로 그에게 손을 뻗었고 그는 신혜원 씨가 커피를 마시는 동안 그녀를 능숙하게 안고 있었습니다. 큰 날 준비됐어? 그가 물었습니다. 신혜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처음 지역 확장의 1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0개 도시의 대표들이 이촌동, 아이촌동, 용산구, 서울에 모여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축하할 예정이었습니다. 장미숙 씨 비행기가 1시간 전에 도착했어. 김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박선희 씨가 마중 나갔어. 희망이를 못 봐서 안달이야. 부산 프로젝트는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장미숙 씨의 리더십 아래 공동체는 꽃을 피웠습니다. 전통개발연합은 그들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들의 성공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이제 사람들이 김준호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촌동, 용산구, 서울에서는 지역센터가 가득 찼습니다. 서울의 익숙한 얼굴들이 전국 각지의 방문객들과 어울렸습니다. 이제 10대가 된 최지혜 씨의 아이들은 다른 공동체의 아이들에게 투어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나비로 장식된 휠체어에 앉은 박순자 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원에 대해그룹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케, 신혜원 씨, 김준호 씨, 장미숙 씨가 그들을 껴안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내 귀한 희망이, 그녀는 아기를 데려갔고 아기는 즉시 그녀의 목걸이를 잡았습니다. 엄마처럼 좋은 것을 보면 안다. 서울 쉼터의 김영숙 씨가 그들에게 합류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새 보유권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10,000원이에요. 그녀가 보고했습니다. 직장 부모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동안 아기들이 여기서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식은 간소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각 공동체는 그들의 변화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소규모 사업체들이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지역사회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율이 감소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전직 갱단원들이 이제 지역사회 운동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코트로 시작되었습니다. 신혜원 씨가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하나의 친절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웅은 준호 씨와 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입니다. 이 비전을 믿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주민들입니다. 김준호 씨가 다음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제가 혜원 씨에게 그날 아침 코트를 건네주었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성공이 이익, 권력, 진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혜원 씨는 저에게 진정한 진보는 모든 사람을 끌어올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변화된 삶, 강화된 공동체, 회복된 희망으로 측정됩니다. 희망이는 장미숙 씨의 팔에서 기쁘게 꽥꽥거리며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얘야, 김준호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이름은 우리가 믿는 것을 위해 지어졌다. 사업을 하는 더 나은 방법에 대한 희망,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에 대한 희망, 친절이 권력보다 더 중요한 미래에 대한 희망. 식이 끝난 후 사람들이 어울리고 축하하는 동안 김준호 씨와 신혜원 씨는 사무실로 빠져나갔습니다. 벽에는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희망이의 탄생, 전국의 공동체들, 신혜원 씨의 책상에는 액자에 담긴 신문 기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민수, 리민수 씨와 정우석, 정우석 씨, 교도소 개혁 프로그램 시작. 그들이 실제로 좋은 일을 하고 있네요. 신혜원, 신혜원 씨가 액자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전직 수감자들이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삶을 재건하도록 돕고 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김준호, 김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박선희, 박선희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해해서. 그런데 도지사 집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촌동, 용산구 서울. 모델을 주법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모든 신규 개발에는 저렴한 주택과 공동체 공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신혜원, 신혜원 씨는 김준호, 김준호 씨를 껴안았습니다. 희망가 들었지? 그녀는 창밖의 나비에 매료된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코트가 주법을 바꿨어. 그날 저녁 그들은 공원에서 대규모 지역 공동체 만찬을 열었습니다. 20개 도시의 주민들이 음식, 이야기, 꿈을 공유하며 테이블이 여러 블록에 걸쳐 늘어섰습니다. 희망이는 팔에서 팔로 전해지며 확장된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촌동, 용산구, 서울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김준호, 김준호 씨의 어머니가 잔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있는 사업을 보여준 아들과 며느리에게, 친절이 가장 큰 성공이라는 것을 알고 자랄 손녀에게, 그리고 이 꿈을 현실로 만든 여러분 모두에게. 해가 지자 김준호, 김준호 씨, 신혜원, 신혜원 씨, 희망이는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파크 서울의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는 코트 담요에 쌓인 차에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가끔 생각해. 신혜원, 신혜원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네가 내게 코트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김준호, 김준호 씨는 그들을 껴안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서로를 찾았을 거야. 어떤 것들은 운명이야. 우리처럼, 희망이처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모든 것처럼. 별이 뜨자 그들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절한 행동에서 태어난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도시는 삶으로 웅웅거렸습니다. 이촌동, 용산구, 서울에서는 축하가 계속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들의 공동체는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다른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고 자신의 변화의 물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갈 준비됐어? 김준호, 김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신혜원, 신하혜원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집에 왔어요. 우리가 함께 있는 곳,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곳이라면 어디든 집이에요. 희망이는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코트 담요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들 위로 나비 한 마리가 저녁 바람에 춤을 추며 가장 작은 것들이 가장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시작된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파크, 서울의 벤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희망이, 그들의 공동체, 그리고 사랑, 친절, 연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끝.